주가 전망을 보시면 저는 제가 전망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스트리트저널과 그다음에 배런스와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이 네 가지 이 매체에서 나와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수정을 했어요. 이번에 2,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네. 그래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평균치라든지 그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을 왜 들어봐야 되냐면 우리 프라이빗 그러니까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애널리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주가가 내렸던 거는 첫날 특히 내렸던 거는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가 전망에 그들 왜 이렇게 낮게 평가해, 뭐야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타당합니다. 가능합니다만 여하튼 그것도 하나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네. 하나의 그 그럼요. 다이나믹 힘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봐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팅 이 프로핏이 2년 전 수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미만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 2쿼터부터 21년 2쿼터부터는 10%를 넘었어요. 근데 2021년 1쿼터까지, 즉 2020년대, 2019년 20년대에 오퍼레이팅 프로핏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 이들한테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지들도 충분히 그렇게 시장 예상했었거든요. 그래놓고는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10%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봐, 역시 문제가 있어 지금 프로핏 오퍼레이팅 프로핏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 이것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9.6%로 떨어지는 그림들을 지금 언론마다 되게 크게 그리고 있고, 이것을 물론 밑에 보신 것 아직 토요타 발표 안 했지만 토요타 이런 데보다는 좋아요. 네네. 뭐 이런 데보다는 좋기 때문에, 즉 10%를 넘었던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10%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10%를 넘겨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프로핏에선 물론 여러분 그 그로스 그 프로핏 마진은 그러니까 즉 매출 대비 총 이윤율은 18.2% 그렇죠. 정도 나오죠.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시장에서는 보통 오퍼레이팅 마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즉 재고가 얼마 남았냐 했을 때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즉 재고가 이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1쿼터가 재고가 정점이었죠. 네. 정점을 이뤘다가 물론 2020년대도 있었지만은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때는 대량 생산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대량 생산 차원에서 이 정도 재고는 가능하다 보는데 이제 꺾이고 있다. 왜? 워낙 프라이스 컷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선 이 부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투 트랙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략과, 하나는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파워, 즉 AI 기업이다. 사실 지금 기업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것은 테슬라 AI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괜히 뽕 받아가지고 조금 올라갔던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처럼 기업의 성격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또는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네 가지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파트별로 했더니 이것이 자기네들이 전체 기업 평가했던 것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the sum of the part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OT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밸류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전통적으로 이 애널리스트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부분 평가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부분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파트들을 다 평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배터리 부분도 평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4680 배터리를 수율이 떨어지게 직접 생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커버리지가 10%밖에 안 되지만 이런 파트 해줘야 되고, 당연히 FSD 해줘야 되고, 당연히 보험 영역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역도 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했던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GE라는 기업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유명했던 기업이잖아요.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해가지고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항공도 하고 에너지도 하고 기타 등등 가전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파트를 했더니 전체 이거 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 밸류에이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테슬라도 이 SOTP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SOTP 방식을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파츠 부분을 해서 합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체로서 테슬라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테슬라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듬 라인에서의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보게 되면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파트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즉 펀다멘탈 자체 즉 어닝 콜 할 때마다 발표하는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약속하는 바 그 부분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되는 좀 그러니까 즉 오버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조금 과대평가할 수 있는 단점은 이 SOTP 방식에 존재할 수 있어요. 네. 예, 뭐 이런 걸 하고 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배드부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네, 댄 아이브스가 평가한 건데 이 사람은 FSD의 포텐셜을 되게 높게 보고 있고 곧 포드라든지 이런 데랑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올해 안에 목표를 갖다가 $300에서 $350로 수정을 했습니다. 높였네요. 그리고 테슬라를 바이로 그러니까 워낙 바이였지만 바이로 계속 규정을 하는데 요번에 얼리 스테이지지만 그 뭐 전통적인 카 메이커하고 FSD의 테슬라 인사이드를 디스커션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를 보고서 이 사람이 요 발표의 구체적인 기업과 이것의 발표가 올해 내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엔 주가는 $350로 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올해 말까지의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를 아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350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일본식 기업인 것 같아요. 미주호의 애널리스트 있는 라켓이라는 사람은 $300에서 $330로 올렸습니다. 이 사람도 FSD의 포텐셜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FSD의 포텐셜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크게 이렇게 애널리스트도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도이체방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스너라는 사람들은 270에서 300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FSD 포텐셜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내에 사이버 트럭도 좀 모습을 보이고 해서 $300 나올 것이 있는데 이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291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300 수준에서 올해는 마감할 거다. 라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좀 올라갈 거다. 좀 올라갈 거다. 이게 이제 도이체방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트루스트에 있는 곳에 있는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240에서 $254로 갈 거다. 지금보다도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뭐 수정은 했어요. 이번에 발표를 보면서 그래도 $240에서 $254 정도로 계속해서 이러한 보합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분석가들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TD 코인이라는 곳에 있는 오스본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50로 되게 낮게 평가했다가 $200.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우습게 보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인데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표 주가는 뭐냐면 올해 말이에요. 12월에 엔딩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다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 하지만 그래도 $150에서 $200로 업그레이드는 시켰다. 네. 이게 오스본이 이번에 한 거고. 그 다음에 구겐하임에서 있는 애널리스트인 주시코프인 것 같아요. 러시아식 이름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심지어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재밌는 사람이에요. 바이에서 셀로 맞췄습니다. 투자 그러니까 등급을 낮췄죠. 매도하라는 거죠. 그러게요. 매도하라고 등급을 낮추는데 주가는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어요. 네. 112에서 125. 그러니까 되게 앞으로도 폭락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고? 네, 폭락할 거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도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는 되게 큰 곳이죠. 웰스파고에 있는 애널리스트인 랭안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홀드해라. 홀드하고 목표 주가를 변동을 안 했어요. $265에 지금 딱 그 가격이죠. 요 가격대로 계속 12월 끝까지 갈 거다. 260 요대로. 네네. 이렇게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평균을 냈더니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모두 다 발표를 했습니다. 했더니 43%가 바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43%면 맞네 그랬더니 S&P 500의 평균이 55%라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평균보다 떨어지네. 목표 주가의 전체 평균을 봤더니 230에서 235로 $5 오르는 걸로 올랐네요.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이 셀이라든지 홀드에 주장하는 파들이 그래도
57%가 있다는 거잖아요. 57%가 지금 홀드와 셀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낮은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의 지금의 목표 주가는 230에서 235달러로 상승은 했으나 아직 되게 낮은 수준에 있다. 조금 너무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 월가의 냉정한 테슬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고 좀 들으셔야 하는 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들으셔야 되기 그쵸.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블룸버그하고 베론스 네 가지 언론에서 나와 있는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봐야 된다. 투 트랙.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를 두 가지의 특성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기업이다. 즉 전통 자동차 기업의 특성도 갖고 있고 네. 이 부분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매스 프로덕션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는데 여기에서 생산 공정의 혁신을 가지고 와서 즉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로 와서 포드 이후에 포드 모델 T 컨베이어 벨트 이후에 가장 큰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분명히 운영의 레버리지를 얘네는 뽑아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형 모델 2라든지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저가형 테슬라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많이 깔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이 플랫하게 지금 성장률이 지금 그러니까 꺾이진 않는데 성장률이 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을 많이 했는데 성장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봐서 이번에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의 시장을 열었죠.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글로벌 시장도 열어갈 거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속성인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가 얼마나 멋지게 이 시장에서 넘버원 기업이 되는가, 즉 토요타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 네. 이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을 합치든 뭘 다 합쳐서라도 전체 합친 그 넘버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를 테슬라가 언제쯤 꺾을 것이냐, 폭스바겐은 언제쯤 꺾을 것이냐, 아직 현대의 자동차에도 뒤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 자동차를 언제 꺾을 것이냐, 이러한 것을 하나씩 꺾어가면서 넘버원 기업이 나갈 때 주가가 치솟을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1,500달러를 갖다가 목표 주가로 보면 500달러는 자동차에서 나오고 1,000달러는 이 저기 자율주행에서 나온다. 이것이 예를 들면 캐시 우드 같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축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다른 한 축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거고 자율주행만 있는 건 아니죠. 자동차 OS도 있을 거고 거기에 앱스토어도 있을 거고 네. 여하튼 OS로서 시장. 근데 이 OS로서 시장으로서의 자동차 밸류에이션 결정적으로 뭐 1,000달러의 가치를 하든 500달러의 가치를 하든 저는 되게 높은 가치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어디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느냐? 인스톨드 베이스. 네. 즉 많이 깔린 상태에서 이것이 깔려줘야 레이어가 붙어줘야 훨씬 더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초기에 이니셜 픽스 코스트가 높습니다. 초기에 이거 개발하는데 비용을 엄청 들어가요. 지금 도조 만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조 슈퍼컴퓨터 작년부터 했으면서 올해에만 10억 달러를 여기다 더 쓸 거다. 더 쓸 거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쓴다라는 거예요. 개발 비용으로. 그러니까 즉 이것이 뭐냐면 FSD까지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또 추가적으로 1조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로 해서 확실하게 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많은 돈이 쓰이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 거기 기업 뭐라고 하냐면 X.AI를 만들면서도 그렇죠. AI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죠. 별도 법인으로. 여기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트위터 요번에 테슬라가 인수하면서도 테슬라에 있는 개발자들 그리로 가요. 근데 그리로 가서 마구로 자기 사람 여기 같은 법인 같은 사장이라고 해서 너 여기 가서 근무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트위터하고 이 테슬라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인력 파견 계약. 그래가지고 개발자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X.AI가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개발자를 테슬라가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도 그렇게 합니다. 스페이스X도 상장을 안 했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있는 개발자들이 테슬라 와서 자율주행을 좀 도와줬어요. 파견 근무하는 거고 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의 거래를 근데 아무래도 사장이 같으니까 쉽게 일어나겠죠. 사장끼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X.AI 즉 앞으로 만들어질 거대 언어 모델에 있는 인공지능에 있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 거대 언어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테슬라에 와서 자율주행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치고 주가가 치고 나가는 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절대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없다. 다만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좋은 소식은 FSD를 포드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온다라면 이거는 인사이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현되는 건 포드에서 구현되는 것도 어셈블리 라인까지 다 고치려고 하면은 포드도 몇 년 걸린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네. 어셈블리 라인 하나 고치는데 여러분 한 1, 2개월 만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드의 모델이 테슬라의 하드웨어 4라는 규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칩도 같아야 되고 센서도 같아야 되고 심지어는 센서의 위치들도 유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드가 하려면 포드는 자동차의 디자인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FSD가 선언만으로도 FSD의 영향 주가는 만약에 올해 안에 선언이 나온다라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이거 외에 실제로 FSD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일은 저는 올해 안에는 되게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가 평가들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기관 투자자들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주가와 목표 주가가 막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고 뭐 더 높이 말하는 사람 더 낮게 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지만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만 테슬라를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더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것에 따라 이들의 평가에 따라 또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투자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황보선님이 테슬라 정보 주는 유튜브 방송 중에 가장 최고입니다. 중립적이시고 학구적이시고 정리 노트 보는 완벽한 분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파란 하늘님도 테슬라에 대한 냉철한 인사이트 동의합니다. 가끔 가수의 가슴에 비수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 촌철살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다들 이해를 해주시는군요. 자, 책냥님, 책을 들고 생각함님이 김호수 아나운서님 영어 발음이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이런 건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이지섭님, 광고가 들어왔네요. 축하드려요.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링크 저희가 올려드렸죠. 댓글에도 올려드렸고 저희 영상의 밑에 더보기에도 링크를 드렸으니까 거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멍멍이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구입하시고 유기농 두유 직접 드실 분들은 요거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